반갑습니다. 독해학교입니다. 영문법의 핵심 원칙과 규칙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문법은 해석이 의도한 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드립니다. A language simultaneously obliges us and allows us to experience the world in a certain way. 일본에서 잘 팔린다는 문법책의 내용 과목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약간의 순서상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나라의 문법책 구성과 동일합니다. 성문 영어는 1967년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일본 책을 번역했다는 논란이 있는 책이었지만 이 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의 의견에 대한 주장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첫째, 현재 일본에서 출간되고 있는 영문법 책의 체계도 성문 영어가 채택한 체계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인의 영어 실력이 높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에서 출간되고 있는 영문법 책의 체계 역시 성문 영어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영문법 교육이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근본이 변하지 않으니 문법의 체계와 내용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영문법 체계, 목차나 교육 체계가 어떠한 계기로 고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인이 영문법을 학습하기에 이것이 가장 적합한 체계였던가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 방법이 최선인지에 관해서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영문법 체계가 처음 도입될 때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체계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문법의 교육 체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체계와 방법으로 공부했다면 훨씬 영어를 편하게 구사하게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겪어야 할 영어 학습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영어 시험 준비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전과 같은 영문법의 체계대로 배우고 있는 이유가 설마 내가 이렇게 배워왔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배워야 해. 혹은 내가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낭비한 노력과 시간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만일 현재 교육되고 있는 영어 문법의 체계보다 더 좋은 체계가 있다면 우리의 영어 학습 방법과 과정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영어 실력은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안현필 선생님이나 송성문 선생님의 책에 담긴 문법 교육 혹은 학습 체계가 그렇게 결정된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교육계에 희한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영어 문장 작성의 기본 원리조차 여전히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뜬금없이 신텍스의 전체가 아닌 몇 가지 조각 지식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식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조차 가르치지 않으면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와 같은 수식 결과로 만들어진 구에 대한 소개와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희한한 주장들도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명사이므로 명사 중심으로 문장을 분석하라는 주장이 그 중 하나입니다. 영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라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말이죠. 영어다운 사고방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영어다운 사고방식이 영미권 문화를 바탕으로 언어를 이해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 중심의 언어인 만큼 동사 관점에서 문장 구조를 이해하라는 것인지 주장의 의도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영어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문장 작성 방법의 기본조차 가르치지 않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런저런 방법이 먹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문장 작성 원칙과 규칙을 이해시키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한 듯 보입니다. 영문법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초창기부터 있어왔던 문장 패턴 암기식 영문법 학습으로 교육 내용이 변질되고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문장 패턴을 암기하도록 강요합니다. 문장 패턴을 많이 알면 영어를 잘하게 될까요? 어떠한 문장의 내용과 구조도 쉽게 분석해낼 수 있을까요?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없으니 네가 알아서 암기해라. 영어를 못해도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식의 의도로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일단 영문법 교육의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가장 명확하게 잡아주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문장의 정의와 문장을 작성하는 원칙과 규칙의 집합체가 영문법이라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정의를 만족시키는 문장을 작성하는 규칙을 모아놓은 것이 문법이고, 원칙과 규칙의 중심에 동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 중심이 언어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체계와 규칙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학생들이 그러한 언어 특성에 익숙해지게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학습에서 익숙해지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착각마저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법 용어와 몇 가지 의미 단위의 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문법 교육은 마무리되고 맙니다. 긴 시간 문법을 공부했음에도 문법적 합성 문제풀이가 어렵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해석조차 못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영어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은 완벽하게 사라져버렸고, 저마다 비법을 내세우는 강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라진 학생들은 영포자가 되거나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영어 비법에라도 매달리는 이상한 종교의 신봉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영어라는 언어의 보편타당성은 어디로 숨어버린 것일까요? 또 한 가지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영어 학습 방법입니다. 수많은 패턴과 자투리 지식의 암기가 영어 학습의 유일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해석조차 안 되니 독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 더듬거려 문장 내용을 어림짐작이라도 하라는 목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단어를 암기하라고 강요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능력의 중요성은 사라져버렸고, 학원에서 치르는 단어 시험 준비를 위해서 성실한 학생들은 하루 2~3시간을 단어 시험 준비에 투자합니다. 학원은 내신 준비를 위해서 교과서 지문을 암기하도록 강요합니다. 근본적인 규칙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는 대신 변형 문제라는 것을 만들어 패턴에 익숙해지도록 종용합니다. 해석조차 못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제로 바뀌기 전까지 EBS 수능 영어 교재에 수록된 지문의 해석을 읽었던 것이 우리나라 영어 학습 방법의 민낯입니다.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가장 좋은 교육 체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교육 체계는 배우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가장 좋은 체계이어야 합니다. 이미 산 위로 올라가 버린 영어 교육 체계와 방법이라는 배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에 관한 논의 자체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독해학교는 어느 출판사와 맺었던 문법은 해석책에 출간 계약을 위약금을 내고 파기했습니다. 영어 포기자를 양산하는 문법과 해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법은 해석책이 무료로 배포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문법 능력은 영어 학습의 가장 기반 능력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독해의 핵심이 되는 해석 능력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 없어서 책을 구입하지 못했다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영어가 정말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학습을 가이드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도구를 함께 제공하지 않는다면 문법은 해석책은 어느 학원 강의실에서 잘못된 문법 교육을 정당화하는 교재로 전락해버리거나 레슨을 만들어 놓은 목적과 상관없이 시간 때우기용 연습을 진행하는 워크북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고민도 했습니다. 따라서 책은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암기나 문제풀이 이외의 학습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Functional fixedness. 라는 카그너티브 바이어스 없이 문법은 해석이 의도한 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독해학교